문재인 대통령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응답했던 5월 정신이 코로나19 극복에 저력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발포 명령자 등 국가폭력의 진상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홍성희 기자입니다. 정부 기념일 지정 이후 처음으로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열린 5.18 기념식. 문 대통령은 5.18 당시 광장은 안부를 묻는 사랑방이자 용기를 나누는 지도부였다고 말했습니다. 독재 권력과 다른 우리의 이웃들을 만났고 목숨마저 바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참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어 5월 정신은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희망이 타인의 고통에 응답한 것이라며 그 정신은 지금도 살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병상이 부족한 대구의 광주가 가장 먼저 병상을 마련해줬고 5월 어머니들은 주먹밥 도시락을 보냈다는 겁니다. 코로나 극복에서 세계의 모범이 되는 저력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숭고한 희생정신이 되었습니다. 이어 5.18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발포 명령자와 계엄군의 민간인 학살, 헬기 사격 등 국가폭력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며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용기를 내어 진실을 고백한다면 오히려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또 5.18 정신을 헌법에 새겨야 한다며 이는 5.18을 누구도 훼손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위대한 역사로 자리매김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기념식은 코로나19 여파로 규모가 축소된 가운데 5.18 민주이공자와 가족, 정당 대표 등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40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지만 5.18에 대한 진실 규명은 아직 미완입니다. 최초 발포 명령대는 물론 사망자와 행방 불명 실태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진상규명의 마지막 기회인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과제를 박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80년 5월 시민을 향한 군의 사격. 왜 총을 쐈는지 이를 누가 지시했는지를 찾는 것은 5.18 진상규명의 핵심 과제입니다. 지난 1995년 검찰은 전두환 씨를 발포 명령자로 지목했습니다. 광주 진압 지시가 사실상 발포 지시라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발포 명령에 따른 내란 목적 살인죄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전 씨가 총격 행위를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당시 검찰 5.18 특별수사본부장이었던 최환 변호사는 정황은 확실했지만 증거가 남아있지 않았었다고 말했습니다. 집단 학살 의혹과 행방불명 실태 등도 반드시 밝혀내야 할 과제입니다. 공식적으로 인정된 행방불명자 84명을 포함해 5.18 실종 신고자는 242명, 아직까지 한 사람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 행불자 가족들은 사법 처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어디다 그 안매장을 했는지 지금은 알고 싶은 거예요. 이제 다 필요 없고 뼈라도 묻고 싶다. 5.11 연구위원회의 왜곡 등 주요 기록이 삭제되고 조작된 점은 진상규명 활동에 장애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에 왔었던 군인들을 대상으로 좀 용기 있는 고백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분들이 입을 열면은 그래도 좀 더 많은 부분들이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5.18 조사위는 앞서 9차례 걸쳐 이루어진 5.18 조사 기록과 최근 접수된 200여 건의 제보를 넘겨받아 지난주부터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